이진숙 방통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불과 며칠 전까지 한나라의 장관급 방통위원장 하던 분을 갖다가 그것도 여성인데 바로 직 떨어지자마자 경찰이 가서 잡아와서 자택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연행을 해서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경찰서에 앉혀놓고 지금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2025년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어제 그 저녁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영등포 경찰서 앞에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87년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987년 기억나십니까? 주말만 되면 체류탄이 난무했고 쇠파이프가 돌아다녔고 경찰이 체류탄 쏘는 그 차량 페퍼폭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체류탄 매캐한 체류탄 그 연기 맞으면서 눈물 찔찔 흘렸던 그 1987년 생각나세요? 그 왜 국민들이 그런 생고생을 했죠? 민주화하자고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자고 그전에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뽑았으니까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자고 호언철폐 하자고 1987년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 과정에 대학생도 하나 죽었어요. 박종철이라고. 그렇게 엄혹했던 시절에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내가 내 주권으로 대통령 좀 투표하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모두들 나선 겁니다. 넥타이 부대 아시죠 이야기?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되죠. 87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38년 됐죠. 38년 만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에 호언철폐 하자면서 데모대에 선봉에 섰던 자들이 감옥에 갔다 온 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배지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게 YS 정부 1993년부터 YS 정권, 그 다음에 1998년부터 DJ 정권, 이 10년 동안 소위 민주화 운동했다고 고생했다고 배지 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J 정권 이후에 노무현 정권 10년, 그때 소위 말해서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상당 부분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지 단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거 들어가서 민주당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 지금 벌이는 사회가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수갑찬 이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모양 요 꼴 만들자고 거의 40년 전에 그 난리를 쳤다 이 말입니까?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을 다 기억합니다. 체류탄 냄새가 매캐했던 그때 걸어서 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등교를 했고 또 대학 들어가자 주말마다 집회가 있어서 체류탄 냄새 맞으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추락하고 급락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그때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졌던 그 자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걔들은 그때 왜 쇠파이프 들고 왜 화염병 집어 던졌지? 결국은 지들 세상을 만들어서 독재국가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퇴행하고 있습니다. 퇴행.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퇴행하고 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순간이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 만들자고 지금 그동안 그 생고생을 하면서 최루탄 가스 맞아가면서 이 생고생을 했습니까? 자, 사진 내려주세요.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면직되자마자 집에서 체포됐는데 오후 4시쯤에 경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유승수 변호사 또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수갑 채워서 잡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뭐 예를 들자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치면 아주 그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또 증거인멸도 있고 도망다닌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그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 소상하게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저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 김현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김현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의 어떤 암투도 약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목표가 다르거든요. 이재명의 목표, 정청래의 목표, 김민석의 목표. 지금 김민석은 한번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번에 뭐 종교단체 동원해서 뭐 서울시장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가는데 결국은 뭐냐? 요는 뭐냐? 추석 밥상 메뉴에 김현지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고 말도 안 되는 체포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그 말은 지금 뭐 선거법 위반이든 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뭐냐니 본질. 본질은 정치 보복인데 그 정치 보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김현지 가리기다 이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신하부로님 이야기하시는 이슈는 이슈로 듭는다. 김현지 이슈가 지금 얼마나 뼈 때리게 아픈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이재명 정권의 약점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하하, 김현지에게 뭔가 큰 게 있구나. 응? 김현지가 뭔가 큰 게 있다 지금. 응? 김현지를 잘 살펴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이 나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 이 김현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작을 하지? 이 정권 관계자들이?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김현지 국감장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죠? 왜냐, 이거 왜?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긴급, 뭐 일종의 긴급 체포잖아요, 그죠? 연행된 사태 이거와 김현지 게이트는 지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데 원래 있던 이슈를 더 까발려야 되는 겁니다. 더 까발려야 되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대통령 뒤에 어마어마한 더 큰 실세가 있구나. 그게 김현지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슈는 이슈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 추석이 끝나면 김현지가 이번에 추석 밥상에 주요 화제로 올라간 걸 뻔한 일이고 김현지에 대해서 모든 언론, 탐사보도 잘하는데 그 좌파 매체들 김현지 탐사보도 좀 하시지. 응? 맨날 보면 뭐 우파 정치인들, 우파 단체, 탐사보도 뭐 수습 기자 잠입시켜가지고 막 탐사보도 하던데 김현지도 좀 탐사보도 하시지. 응? 왜 안 할까? 추석 이후에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 하면 같은 편이지 뭐.
그죠? 그래서 지금 김현지 게이트와 이진숙 체포 사건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그 분들이 이슈를 덮는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김현지 이야기하다가 이진숙으로 확 이슈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어제 유승수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이게 체포할 거리나 되냐? 체포할 거리나 되냐? 그리고 이걸 영장을 발부할 거리가 되냐? 체포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거 거리가 되냐? 이 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하냐? 김현지 이슈를 덮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을까? 무슨 대학을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좀 의아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포문을 연 것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인데 처음에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남에 있는 신구 전문대를 나온 것 같다. 거기에 환경조경학과라고 있는데 거기를 졸업한 거 아니냐는 제보가 왔는데 거기에 김인호라는 교수가 있었고 그 김인호가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다. 김인호는 백현동 아파트 옹벽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낼 때 성남의제 21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였는데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였다. 즉 백현동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어떤 뭐랄까요? 찬성 의견을 내는 어떤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이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뭐가 났느냐? 대통령실은 학력 및 주요 경력은 정보공개법의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 실장은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에 상명여대를 다닐 당시에 노동운동을 했다. 이제 슬슬 김현지의 어떤 전력에 대해서 아니 우리 김현지 부속실장이죠. 이제 제1부속실장 김현지 실장이 고향이 어딘지 출신 중고등학교가 어딘지 대학은 어딘지 주요 경력은 뭔지 그동안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씩 까발려지는 거죠.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현지는 그러면 고향이 광주광역시일 가능성이 크네요. 거기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죠?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상명여대 경제학과 93년도 93학번이다. 그리고 98년도 2월에 졸업을 해서 성남 쪽의 시민단체 활동에 투신했다. 이게 이제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거든요. 동아일보 그 유튜브 출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의 어떤 이런 그동안의 인생 경로가 이제 하나씩 둘씩 까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김현지는 93학번이니까 제가 89학번이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한 4살 차이 난다. 재수를 안 했으면 4살 차이 난다. 그러면 제가 70년생이니까 김현지 씨는 한 73년 아니면 74년생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난 겁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다. 서울로 와서 종로구에 있는 상명여대, 그 당시는 여대였습니다. 지금은 상명대, 남녀공학이지만 상명여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다. 93년도에. 그 다음에 쭉 다니다가 98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한 것 같다. 이건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그 93년, 94년, 95년, 96년
그럼 1년 정도 비네요. 그죠? 휴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년 2월 달에 졸업을 했겠죠. 자,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노동운동을 했다. 학생 운동권이었나? 노동운동을 했나? 뭐 예를 들면 옛날로 좀 서총련, 서울 지역 뭐 대학생 총연합회, 서총련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했나? 자, 그리고 98년도 이제 학교를 졸업했다. 이건 이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말이니까. 그리고 성남 쪽에서 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후배들에게 물어서 알아보니 김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98년 3월 박원석 그 진술에 따르면 상당히 그날 좀 추웠다는 거예요. 98년 3월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소개를 해줬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98년 3월. 올해가 2025년이니까 정확하게 28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28년 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 성남 지역의 변호사와 상명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현지가 만나는 그 순간이 98년 3월 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죠?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현지는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성남시가 아파트 개발 사업 뭐 등등 이런 거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 중에 반대했던 시의원, 제가 추석 끝나면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덕수 시의원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이덕수 등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김현지가 새벽에 그것도 문자 3만 3천여 통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 비방하는 문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저도 입을 더럽히기는 싫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비방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입건이 되어서 뭐 고발이 되었는지 정식 재판을 또 청구를 해요. 했더니 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을 선고합니다. 김현지가 잘못했다는 거죠. 남을 비방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변호했던 변호대리인이 또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개발할 때 이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가 의견서를 내주는 거죠. 그 의견서 내주는 성남의제 21의 뭐 공동대표인가가 김인호입니다. 지금 이자가 지금 산림청장입니다. 근데 김인호는 서울대 뭐 조경학과를 졸업했는데 신구 전문대 환경 뭐 조경학과, 조경환경학과인가 뭐 환경조경학과 교수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김현지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영철, 뭐 정진상 등등처럼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할 때 김현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실과 바늘처럼. 이번에도 총무비서관 자리를 꿰차고 있다가 국감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대통령 담당을 하는 1부속실장으로 가버리죠. 거기는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죠.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가버려요. 자, 이 말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가 몇 천만 원 생겼는데 그걸 수령자가 김현지라는 거예요. 하하, 이건 또 뭐지? 이걸 김혜경 여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응?
자, 그런데 자, 대충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제 여러분 대충 이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오시죠? 사진 내려요. 꼴 보기 싫다. 원영숙님. 사진 내려드릴까요? 사진 내려보세요. 꼴 보기 싫답니다. 꼴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시청자님이. 자, 대충 이제 쫙 정리가 됐습니다. 썸머리 됐습니다. 뉴데일리 보도에서 오늘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한파라고 뭐 비판은 받지만 박정훈 의원이 중앙부처 국장 인사에 김현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 이건 뭐지? 박정훈 의원이 자신의 페북을 통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 한 여권 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지가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페북의 이 글 내용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모 장관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장관들이 볼 때 실국장들, 본부장들 인사하잖아요. 모 장관이 국장급 2명을 보직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김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그 장관에게 왜 상의 없이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완전히 이게 사실이면 쇼킹한 건데. 장관이 자기하고 같이 일할 실국장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김현지가 전화가 와서 왜 상의하지 않고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김현지는 장관보다 더 세다 이 소리죠. 김현지가 실세다 이거죠, 이거. 지금 뭐 비서실장 강훈식이가 내가 실세요라고 하는 건 전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박정훈 의원은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까지 손을 댔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잠깐 워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홍익표 전 의원이 내정되었던 것을 김현지가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강훈식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있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선택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느냐? 당연히 김현지 눈치를 보죠. 총무비서관의 상관이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실세는 비서관으로 숨어 있고 강훈식이는 바지 사장이다 이거예요. 바지 실장이다 이거죠. 또 박정훈 의원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산림청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현지가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해온 김인호 교수가 산림청장이 된 것도 인사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박정훈 의원의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그동안 이 김현지가 이렇게 센지 몰랐는지 민주당 사람들도 요즘 온통 김현지 이야기다. 김현지가 정부 부처 일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 박정훈 의원의 마지막 멘트는 이거네요. 김현지가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문제다. 박정훈 의원의 말에 따르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 또는 장관들이 자기와 함께 일할 실국장들 인사도 김현지가 다 했다는 소리네요. 결국은. 그럼 이건 뭡니까? 국민 여러분, 김현지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더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김현지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이재명이죠. 그럼 김현지는 뭐지?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왜 그렇게 공분했습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최순실 씨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최순실을 뽑았냐?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즉 지금 대한민국은 김현지 나라냐? 김현지 공화국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합니다 지금. 해도 너무합니다. 자, 강훈식 이야기 좀 하죠. 강훈식 기사 올려보세요. 그림자 실세무자. 아, 내가 실세다. 강훈식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좀 지금 이제 이영풍 TV 보시는 분들 이 기사 딱 보면 무슨 생각나세요? 저 강훈식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구만. 지금 실세가 누군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자기가 실세랍니다. 아까 박정훈 의원 말에 따르면 홍익표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간택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김현지가 개입해서 대통령 그 후보 캠프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강훈식이를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박정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강훈식이가 지금 내가 실세다. JT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실의 실세는 강훈식이라는 말에 동의하냐는 앵커의 질문에 기관장이니 제가 실세여야 맞다. 너무 당연한 표현이다. 뭐 JTBC 앵커하고 짰습니까? 그래서 앵커가 야당 측에서 즉 국민의힘 측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더니 강훈식이가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여러분, 강훈식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박정훈 의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강훈식이 실세 맞습니까? 조금 전에 출연했던 나경원 의원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페북에서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비선출 권력인 김현지가 가장 센 권력이 아닌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바보 만들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대통령까지 쥐락펴락하고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뒤바뀐 배경,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남 라인 인맥, 국장급 인사 개입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뭐다? 김현지다. 이재명의 권력과 경제 영향력 옆에는 언제나 김현지가 있었다. 이쯤 되면 이재명, 김현지 경제 권력 공동체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직격했습니다. 김현지 절대 파워를 인정하는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애처롭게 보입니다. 아유, 저렇게 또 해야 되나? 나경원 의원 직격 아주 속 시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뒤에 숨은 권력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다른 보도, 뭐 중앙일보 보도를 쭉 보면 친명계들이 지금 일제히 어제부터 김현지 국감장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좀 이렇게 되면 친명중진 김영진 YTN 뉴스에 나와서, 친명중진 조정식 SBS 라디오에 나와서, 전용기 MBC 라디오에 나와서 전부 다 김현지 국감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김현지 국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하는 거 동영상 보셨죠? 김현지가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기 때문에 국감장 불려 나와서 야당 국회의원들 질의를 막 질타를 받고 이러면은 오버해가지고 말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소식 들으셨죠? 네, 방송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경찰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현장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외면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법치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판단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무단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당일날 여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왔다면 이는 판사 역시도 직권남용일 것이고 만약에 경찰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경찰들 역시 이건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적 제거용처럼 지금 나에게 정적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들 이재명 유죄 파기 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심제를 지금 입법하겠다든지 예. 이런 것들 개인 한 명을 위한 입법까지 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앞으로 분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분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 한 명 한 명 모두가 분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범야권 모든 정치인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지식인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힘 있는 권력, 판사, 검사님들께서 분노해야 됩니다. 힘 있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유대한민국 무너지는 현장 바로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 영영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되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나와야 지금 이 현상 막을 수 있습니다. 하우 데모크라시스 다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나서 싸운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이미 국민들이 가진 힘은 모두 정치인들에게 이양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의식 있는 정치인들 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의식 있는 정치인분들 깨어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무너지는 이 현장을 보고 있다면 한 분 한 분 다 일어나 싸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대한민국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칼 끝은 결국에 우리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도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오피니언 리더도 힘 있는 자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경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영장을 신청했고 그 발부받았다고 그런 하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금 얼마나 길게 받고 있습니까? 1심 3개월, 2심 3개월, 3심 6개월, 총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재판 1심만 해도 2년 2개월 받지 않았습니까? 체포 한 번이라도 받았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할 때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법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가 아닌 것이고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법이 적용되고 누군가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 똑똑하신 분들, 힘 있는 분들 모를 수 있습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모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면서 눈 감지 마십시오. 지금 눈 감으면 영원히 눈 감아야 되고 영원히 귀 닫아야 되고 영원히 입을 닫아야 되는 상황 올지 모릅니다. 지금 모두 함께 외쳐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저 혼자 힘으로 누군가 혼자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힘 있는 분들께서 제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되고 연행된 다음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하고 조배숙 의원이 여기 항의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 당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이 모든 지침을 내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법적 조치들을 지금 진행을 하셨고, 여기에 담당 경찰관이라든지 지금 이 영장 발부 판사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 고소 조치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변호사 등 지금 법적 조치들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실제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최근 김현지 사태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가지 공격에 집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언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김현지 사건이 터지고, 김현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종교 사건이 터지고, 종교 사건이 터지고 김현지 사건이 터졌더니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하고 사건으로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재명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김현지가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아킬레스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추석 밥상에 올라갈 것 같으니 이진숙 위원장을 무리한 체포를 시도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결코 잊지 마시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행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현지라는 이름 세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재판 속개가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경찰이 영장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판사가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판사는 무슨 생각인 거죠, 지금? 지금 통상적이라고 하면 판사가 이 지금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판사의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불출석 사유서를 빼고 제출했다면 이거는 경찰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네. 예, 그렇군요. 이거 당장 이제 추석 연휴인데 말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추석을 이거 거꾸로 세게 생겼는데, 지금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다급하게 이런 오버하는 이유가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재명 정권 1부터 100까지 정치적 이유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게 정치적 이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수사 받아야 될 사유가 있어서 구속수사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내란죄로 이때까지도 오늘도 지금 가석방 보석심사가 기각되었는데요. 예.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가둬놓고 증거 하나도 못 찾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재판을 인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무너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법치주의가 아닌 겁니다. 법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이 법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국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그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격한 어떤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한민국을 과연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도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절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권력자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더 큰 거 요구하실 겁니까? 국민들한테 더 격한 시위 요구하실 겁니까? 권력자들이 나오십시오. 이제 국회의원들 숨지 마십시오. 누가 숨는지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인이 숨고 있는지, 어떤 지식인들이 숨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행복해야 될 시간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합니다. 제가 추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에 여러분들께 화난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송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역사 무너지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남든 여러분들 앞에 서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뒤에 서주시고 저희의 옆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힘 있는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와서 싸워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되어서 제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제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 손으로 제발 지킵시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명절 건강히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민수 측은 카메라를 좀 땡기죠. 저 인도 너무 중앙에 있어서 이제 조명도 왔으니까 조명을 양쪽에서 비춰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더 이쪽으로 더. 네, 자, 잘 보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방통위원장은 지금 영등포 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밤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는 거부하겠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을 이제 경찰이 신청해서 발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법률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 예, 자, 유성수 변호사님, 마이크 들어주십시오. 네. 네. 자,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잘 네. 조명을 잘 받으시도록. 네. 자,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법률적으로 이거 일단 경찰이 긴급 체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 알려진 게 이제 네. 긴급 체포였는데, 이제 긴급 체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긴급 뭐예요? 체포는 사실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긴급 체포로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변호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예. 체포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해서, 예. 그래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허.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왜냐면, 사실은, 그, 영장에 의하지 않은 긴급 체포를 남용한 사례는 사실 그동안 좀 많았습니다. 예.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일반적인 수사 관행상 그런 식으로, 체포할 때 영장 없는 체포를 감행한 적이 많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다 불법 체포로 판명이 난 사례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엄에 있어서 김용현 장관님이나 이런 체포가 불법적인 긴급 체포였거든요. 영장 없는 체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하던 짓을 또 하는구나 했었는데 나중에 알려진 걸 보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금 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는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진 혐의는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전선거운동. 뭐라고 혐의를 꾸미든 간에 예. 이 행위 자체는 말로 한 거기 때문에 형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근한 예로 손현보 목사님이 이런 말로 선거운동했다, 뭐 불법 선거운동했다 하면서 비방했다 하면서 느닷없이 구속이 됐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서는 지금 이 영등포 경찰서 관할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정말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영장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하는 곳이 당초에는 서부지법이 있었고요. 예. 서부지법에서 이제 관할이 없으니까 중앙지법에서 남세진 판사라는 작자가 계속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도 다시 한번 발부를 했고, 예.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또 발부를 했습니다. 예. 지금 3차례. 그런데 저는 중앙지법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영등포 경찰서니까요. 네. 영등포 경찰서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예. 서울 남부지방법원 검사가 청구를 했을 것이고 영장은 예. 경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를 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소위 말해서 말로 말이죠. 뭐 유튜브에 나가서라든지 SNS에 뭐 글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잡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단언코 없는데 네. 언제부터 또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죠. 예. 그 안정권 대표가 있어요. 예. 안정권 대표가 예. 이재명의 그 쌍욕을 틀어가지고 예. 이걸 갖다 뭘로 엮을까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하다가 그 욕설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약하잖아요. 예. 이게 약하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쌍욕을 틀은 거. 이재명이 한 욕이 있거든. 근데 이재명이 한 욕을 틀은 게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비방이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된 예가 있습니다. 아하. 사실은.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을 사실은 이게 영장이 나올 만한 중범죄라고 자꾸 포장을 해서 예.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또 구속이 된 거고요. 예, 예. 사실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애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범죄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전 선거운동. 네, 정치적인 무슨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매일같이 어디 뭐 국제무대에 나가서도 뭐 계속해서 뭐 윤석열 내란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선거운동이겠네요? 그렇게 무한정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예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미 기준을 줬죠.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무슨 선거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경찰이 꼬투리를 잡아서 저 혐의를 찾고자 지금 눈에 불을 켠 그 시기는 선거도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전혀 선거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나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작년 그러니까 여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바로 가서 MBC 이사진들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과방위에서 이 탄핵을 시켜버렸죠. 탄핵을 쉽게 시켰죠. 이야기하면. 예, 예, 맞습니다.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때는 뭐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비상계가 훨씬 전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정치 사전 선거를 했다는 거죠?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꼬투리로 또 하나 곁다리로 넣어놓은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정치 중립. 그건 또 뭔가요?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시에 이제 탄핵으로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기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의견이 어떤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이나 후보자를 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 내 이념이 그렇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밖에 없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군요.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좌파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짓을 한다. 뭐 네. 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자유여전사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님이 오늘 그 체포돼서 이제 들어가시면서 예. 영등포경찰서 들어가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좌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다. 그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일부러.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라고 이게 범죄라고 그러면 이것도 처벌해라. 저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정도의 발언은 절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리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려면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있죠. 노무현이라고. 예. 그 양반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실은 어느 정당을 찍어라까지 얘기한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그렇죠. 열린우리당.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일개 사인 아닙니까?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에 나가서 유튜브는 또 법리에 의하면은 그냥 개인 SNS에 불과하다라는 그렇죠.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훨씬 더 넓게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나가서 몇 마디를 한 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네들을 패부를 찌르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장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선거인지도 모르는 특정할 수도 없는 그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했으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네,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으로 예. 자, 체포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구속이 될 정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수사기관이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당연히 구속할 만하니까 체포를 했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제 말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좌파는 항상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고 예. 조사를 어느 정도 끝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석방하겠다 이렇게 석방주의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48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무조건 석방하게 되어 있죠. 예,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청구할지 안 할지는 일단 모르고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그 정도 깡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이재명이나 이 영등포 경찰서장 나부랭이가 그 정도 깡을 가지고선 이 일을 벌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정도 깡을 갖고 할 거면은 저는 이진숙 위원장께서 당당하게 아마 영장신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상당한 정도의 예상은 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 혐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이게 아예 설사 경찰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니들 말대로 그 기재된 것이 모두 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판사도 알고 변호사도 알고 검사도 알고 다 압니다. 경찰은 모를 수 있죠. 무식하니까. 그런데 다 압니다. 네. 다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곧바로 석방지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 몇 가지 좀 예상을 해주세요. 가령 석방지휘 또는 영장 신청, 또 영장 발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네.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 일단은 경우의 수를 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청구한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아마 검사가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예전에 이제 문재인 강점기 때, 예. 문재인 강점기 때 문재인한테 신발 던진 분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그분을 제가 변호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했는데요. 예. 바로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실시간으로 이 영상 녹화실에서 그 영상이나 대화의 내용을 전부 다 검사가 보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장 청구를 애초부터 시나리오상으로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8시간을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48시간 이내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재명 말만 듣다가 나중에 죽겠구나. 이거 정신을 차리고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석방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석방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석방주의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제로지만 결국에는 무혐의가 있을 수 있죠. 무혐의. 네, 왜냐면은 사실 제가 만약에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이거는 무혐의 사안입니다. 왜냐면 법리적으로 그 말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도 범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무혐의로 아예 사건을 종결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건 지휘를 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기 때문에 남부지방. 예, 남부지방 검찰청의 검사가 뭐 수사는 둘째치고 예. 요새는 이제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에 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고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신문을 받게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럼 네. 48시간 이내에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 검사가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가 그러면 이틀 뒤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틀 뒤 뭐 아니면은 3일 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럼 그건 또 이제 밤을 새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저희는 사실은 아직까지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네. 이 영장 판사가 이제 2-3명씩 있단 말이죠. 그렇죠. 법원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당직인지를 보고 영장 청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할 때도 그런 정도의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법 연구에. 네네, 맞습니다. 지금 중앙지법은 남세진이라고 여러분들 꼭 이름 기억하십시오. 판사인데 남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는 영장 자판기입니다. 영장 자판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근데 지금 남부지법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 되는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시나리오죠.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영장이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혐의가 뭡니까? 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뭐 빵빵거리면서 뭐 어쩌고 정말로 조악하게 짝이 없는 혐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빵을 횡령하든 뭘 횡령하든 횡령을 했다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한다? 음. 휴대폰으로 뭐 빵 만듭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이진숙 위원장의 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예가 있어요. 야, 그렇죠.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아하. 황당하기 그지없죠.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으셔가지고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고 하니까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떠한 되지도 않는 혐의를 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게 지금 몇 차례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적어도 2차례죠, 오늘까지. 그 휴대폰 압수수색 한 그 건은 사실은 그 본인이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맞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본인이 스스럼 없이 제출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뭐랄까요? 법인카드를 뭐 사적으로 남용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낸 건데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치 그걸 뭐 횡령한 것처럼 횡령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진숙이라고 지금 막 민주당 의원들은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아니, 빵을 이진숙 위원장이 다 드셨어야지 빵진숙이지. 근데 그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뭐 직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청원 경찰 이런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예. 되죠. 그 빵의 양이 예. 10,000원어치면은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제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그 빵의 양 자체가 당연히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산 거라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그렇죠. 이재명은 돈으로 이걸 챙기니까 이 개념이 없는 모양인데 빵은 아무리 챙겨도요 금전적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횡령이라고 보려면 거의 지금 국회의사당만한 정도의 빵을 갖다가 훔쳐다가 해야지 횡령이 되는 거지. 빵 몇 개를 가지고서는 뭐 한 트럭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뭐요? 드세요? 못 드시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직원들한테 드린 거고요. 그런데 반대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혜경이라고 과일 그렇게 처먹고 다 한 다음에 집에 코끼리 키우냐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횡령이죠. 그런 게. 그런데 뻔히 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낸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좌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 걸린 시간이 무려 몇 년 걸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 말 한마디 했다고 공직선거법으로 체포를 한다? 이건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결과물이 우리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절차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절차 자체가 불법인 거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상의 아니면은
뭐 형사소송법상에 아무리 근거를 찾아볼래도 예. 대통령 됐으니까는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자범 행위들은 재판이 멈춰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 좌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기소가 안 될 뿐이지 소추가 안 될 뿐이지 수사는 다 받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까지 했어요. 그렇죠. 재판도 지금 진행됐던 재판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롭게 소추가 안 되는 거죠. 기소가 안 되는 거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판사들이 빨리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눈 가리고 귀 닫고 이재명의 재판을 계속 유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재판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자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이 점잖다고 해서 점잖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식의 어떠한 절차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판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공범이고요. 적극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해서 불법을 시정하는 판사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공범인 거고요. 또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은 판사 옷을 벗어야 되는 게 맞죠. 대통령이랍시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전부 다 멈추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죄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는 일단 잡아놓고 시작한다. 이런 판단을 대한민국 판사들이 한다. 이런 판단을 대한민국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좌파들에게 불이익하게 하면은 그동안 두들겨 맞아왔기 때문이고요. 우파들에게 불이익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해도 한 번도 맞거나 불이익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학습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위선이나 자신의 부도덕함을 결국에는 그런 걸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는, 좌파들에게 맞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해법은 하나죠. 이런 식의 대한민국의 장관을 지내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혐의도 없는데 무작정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잡아놓고 시작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제 와서 뭘 하든 뭘 어쩌든 간에 이미 죽어서 없어진 지 오래다. 새롭게 뭐 온고이지신하는 다시 언감생신 이런 말투로 다시 좌파들에게 얘기하고 불법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렇게 기자들이 계속 제가 경험을 여쭈는데요. 기자들이 저렇게 뭐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조명을 비치고 있으면은 뭐 얘기를 들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뭐 석방지휘? 지금 기자들이 오나요? 지금? 아까 전에 막 조명까지 켰었거든요. 9시가 딱 넘어가면서 네. 조명까지 키면서 9시가 넘으면 심야조사는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예. 심야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부동의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오늘 조사는 끝나는 거죠. 결국에. 예. 그러면은 석방지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저는 기자들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석방지휘가 안 떨어지면 오늘 밤은 이진숙 방통위 어떻게 보내게 되는 겁니까? 일국의 장관을 지내신 분이 이재명하고 대립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지금 유치장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후에 언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계속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예. 구속영장이 만약에 48시간 안에 청구가 되면 그 뒤로 영장 신문할 때까지는 계속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정도로 저들이 깡이 있는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유치장에 가면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죠? 참.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벌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 경찰의 체포 상황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거는 긴급 체포인 게 오히려 불법이 덜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 추악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체포입니다. 차라리 긴급 체포였다면,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인 긴급 체포였다면
경찰이 늘상 저랬고 이미 이재명한테 넘어가서 그 주구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경찰이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법성만 우리가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나약하기 짝이 없고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죠. 더군다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그냥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재명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발부하는 혐의를 분명히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혐의는 놀랍게도 절대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해당할 수 없는 거라는 그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데도 판사가 그걸 눈으로 시퍼렇게 보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데 엄청난 시각성이 있는 겁니다. 일국의 잡범 이재명은 영장이 발부된 예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본인은 휴대폰도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계속 증거인멸을 해온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영장이 발부된 예도 없고 청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멀쩡하게 계신 우리 이진숙 위원장은 그저 이재명 정권에서 끝까지 방통위원장이라는 그 헌법적 지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판사가 그걸 보고 이재명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 체포영장을 들고선 신났다고 이진숙 위원장이 자택으로 가서 체포를 했다라는 거는 야만 국가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국가는 문명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법치 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국가를 문명 국가, 인권이 보호되는 국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치를 말살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 법치를 말살하는 선봉에 법원이 조력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죠. 예. 자, 지금 저 길 건너편 경찰서 쪽에서 기자회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 짐 좀 챙겨주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고 이동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은 경찰이 기동대가 의경이었죠. 저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제가 목 놓아 외쳤던 경찰 헌장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타협과도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경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영풍 기자님이 3분 정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네. 35분까지네요. 35분까지. 소리를 크게 안 해도 돼요.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숙 위원장이 왜 이렇게 연행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왜 연행이 되느냐? 지금 민주당 세력이 방송 장악하려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면 이진숙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도 없는 법을 만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긴 지가 지금 거의 17년, 18년 됐거든요. 잘 돌아가던 방송통신위원회를 법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법을 없애버리면 거기 위원장이 임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을 뽑아내야만 KBS, MBC, EBS 같은 국민의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방송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유튜브나 SNS에서 사전선거운동 했다. 여러분, 사전선거운동 했다고 잡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죠? 그거로 잡아갔으면 이재명은 벌써 잡혀가야지. 맞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왜 안 합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질질 끌어가지고 몇 년이 걸렸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튜브, 그것도 자기가 탄핵이 되어가지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는데 유튜브 방송 나가서 뭐라고 한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올가맬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경찰에 연행 안 될 사람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중국 공산당인가?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 온 87년 이후에 민주화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집단이 언론과 경찰과 등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 체제처럼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거 추석 거꾸로 세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족들 지금 추석 거꾸로 세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변호사님과 쭉 설명을 들어보니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3가지쯤 되는데, 하나는 석방지휘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끝까지 들고 있다가 48시간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거랍니다. 그것도 여기는 남부지방검찰청, 남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남부지방법원의 판사들 중에 또 혹시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애들이 딱 당직하는 날 맞춰서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방송이나 이 기자회견을 여러분이 보실 텐데, 우리 남부지방법원의, 지방검찰청의 검사님, 석방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 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서 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할 거야. 따라 하지 마. 버릇없어 보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진수! 힘내라! 이진수! 힘내라! 이진수! 힘내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그래도 오셨는데 다 좀 뒤로 좀 사진 하나만 찍자. 네, 사진 하나만 단체 사진 뒤로 좀 찍도록 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뒤로 좀, 종료하겠습니다. 다 뒤로 좀 와봐 주세요. 기념사진 하나 찍게. 감사합니다. 다 오신 분 거기 구경 뒤에 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거기 다 뒤로 와주세요. 저희 단장님 빨리 오세요. 사진 찍자. 아니 단장님이 오셔야지. 자, 우리 뭐 이진숙 화이팅이라도 한번 할까요? 네. 자, 이진숙 화이팅! 화이팅! 단장님도 오셔. 빨리 한 번 봐. 빨리 와. 다시 와야지. 빨리 와. 이렇게 많이 또 오시지, 또 왜 들어오세요. 많이 있는 게 좋아. 자, 할게요. 자, 이진숙 화이팅!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기자님 보고 싶었어요. 라이브 안 했어요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난 날도 없지. 저 먼저 왔어요. 이재석 장관님 계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기자회견, 이거 집회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송 미디어 전문가죠. KBS에서 27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이 변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또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자 하는 그 야망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건 좌우를 떠나서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죠. 왜?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스피커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일 큰 스피커들이 우리 임금님 잘한다, 멋지다 이러면 그 임금님이 기분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실세들은 항상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딱 쥐고 싶어 합니다. 자, 민주당이 방송 3악법, KBS법, MBC법, EBS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통과시켰어요. 근데 통과시켰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법을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방통위가 위원이 5명이거든요. 5명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이 2명 추천합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항상 3명은 확보하는 겁니다. 5명 중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원장 이진숙, 그 다음에 부위원장 김태규,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방통위에서도 제발 국회가 국회 몫에 3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통위원이 2명으로 남았고, 그 2인 체제가 위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피워서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왔던 MBC 같은 경우 권태선 이사장이 지금도 이사장입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뽑아내지 못하면 자기들이 민주당 세력이 추진하는 방송 3악법을 제도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새로운 법을. 그게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 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삭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경찰이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이죠. 정치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많은 법조인들, 많은 언론인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그 잘난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 전부 어디 갔어? 이럴 때 나와야지.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겁니다. 아우, 대한민국 이거 유명한 기자들 많던데, PD들도 많고, 아나운서들, 100%는 아니지만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전부 쉽게 하면 대가리 박았나? 응? 권력이 무섭나? 그러면 그 기자, PD, 아나운서를 하지 마. 왜 방송에 나와서 그 잘난 척해?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셀러리맨하고 살아, 그냥.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 감시하는 저널리즘 기능이 있는데 그 저널리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게 언론입니까? 그냥 차라리 그 인민일보, 중국의 인민일보나 CCTV나 황구시보 그냥 보도 일꾼 하세요. 대한민국에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아까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언론계 뭐 대기자들 다 어디 갔어요? 언론계 대기자들 잘난 사람들 다 이럴 때 왜 전부 셧더 마우스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른바 먹물 좀 튀었다는 자들이 힘센 권력이 나타나면 전부 대가리 받고 모른 척하고 또 슬 지나고 권력이 다음 권력이 생기면 또 거기 줄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나 달라고 이래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지. 이러니 나라가 망한들, 외세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먹으려고 한들 누가 나와서 목소리 내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아까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좌파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끊임없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니까 판사들조차도 겁먹어서, 우파들은 정권 잡으면 자기 동문 챙기고 자기 대학교 후배 챙기기 바빠서 전체적인 진영의 이해관계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과연 누가 지켜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침통하기 짝이 없고, 이 방송을 서울 남부지검에 영장 지휘하는 검사님이 보신다면 석방 지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국민들 여론을 보니까 석방 지휘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영풍TV 9시 방송은 우리가 이진숙이다, 내가 바로 이진숙이다, 우리가 이진숙이다, 이 내용으로 현장 라이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또 내일 아침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방송을 정리하고 일단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 짐작으로는 여기서 밤을 샐 것 같아요. 유치장에서 밤을 샐 것 같고, 아까 변호인을 통해서인가 모르겠는데
수갑을 찬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급 자리를 한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이렇게 자리 물러나자 하루도 안 되어서 잡아 가두는 이런 행태가 정말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차마 상상을 못했습니다. 차마 예상을 못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